지성의 파편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단언했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실패의 주요 원인이다. 오늘 우리가 직면할 진실은 냉혹합니다. 생각만 많고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미루고 있는 그 결정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조던 피터슨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자는 영원히 기다릴 것이다. 생각만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조건부 사고입니다. 조금 더 정보가 있으면, 상황이 더 좋아지면, 내가 더 준비되면, 시장이 안정되면, 집안 사정이 나아지면, 나이가 더 들면 경험이 쌓일 텐데. 이것은 행동을 회피하는 정교한 자기기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분석 마비라고 부릅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와 정보 앞에서 오히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현대인들이 과거 어느 시대보다 많은 정보에 노출되면서 생긴 새로운 질병입니다. 1950년대 사람들은 선택지가 적었습니다. 직업도 몇 개 안 되었고, 살 곳도 제한되어 있었고, 만날 사람도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에는 무수한 정보가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수천 개의 강의가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수백 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오히려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나폴레온 힐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의 98%는 불완전한 정보로도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실패한 사람들은 모든 변수를 고려하려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힐이 25년간 연구한 500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평균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72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실패한 사람들은 같은 결정을 내리는데 평균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년씩 고민하다가 결국 기회를 완전히 놓쳤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충분한 정보와 완벽한 정보를 구분했습니다. 충분한 정보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입니다. 완벽한 정보는 모든 변수와 가능성을 고려한 정보입니다. 문제는 완벽한 정보는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계속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바뀌고 기술은 발전합니다. 어제의 정보가 오늘은 쓸모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불확실성을 다뤘을까요? 그들은 가역적 결정과 비가역적 결정을 구분했습니다. 가역적 결정은 되돌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는 것,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이런 결정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비가역적 결정은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결혼, 이민, 큰 투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역적 결정을 비가역적 결정처럼 취급합니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것조차 몇 달씩 고민합니다. 온라인 강의 하나 듣는 것도 수백 개의 리뷰를 찾아봅니다. 완벽한 조건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현재의 조건뿐입니다.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조스는 이를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로 설명했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베조스가 아마존을 창립할 때도 완벽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쇼핑은
검증되지 않은 분야였습니다. 물류 시스템도 불완전했습니다. 자금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차고에서 아마존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미루고 있는 그 일을 떠올려 보세요. 정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핑계를 만들고 있는 것인가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0%의 정보로 내린 빠른 결정이 99%의 정보로 내린 늦은 결정보다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실제 세상에서는 실행이 곧 학습이기 때문입니다. 머릿속 계획과 현실은 항상 다릅니다. 진짜 정보는 행동하면서 얻게 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행동은 완벽한 계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행동은 불완전한 용기에서 나옵니다. 피터스는 이를 작은 진실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당신이 확실히 알고 있는 작은 진실부터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시장 조사를 완벽하게 끝낼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한 명의 고객과 대화해 보세요. 그것이 작은 진실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최고의 강의를 찾을 때까지 미루지 마세요. 오늘 30분이라도 시작하세요. 그것이 작은 진실입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마비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하나를 정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 결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의존성.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모든 성취는 개인적 책임감에서 시작된다. 생각만 많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결정의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리려는 습관입니다. 상사가 허락해주면, 가족이 이해해주면,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정부 정책이 바뀌면, 코로나가 끝나면, 집값이 떨어지면, 이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관찰자 역할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인공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학습된 무력감에서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형성되는 심리적 패턴입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어른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나서봤자 달라질 건 없어.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자라면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행동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피터스는 이를 외부 통제 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운명이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심리적 상태입니다. 외부 통제 지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성공하면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실패하면 환경이 나빴다고 말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반면 성공한 사람들은 내부 통제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결정이 결과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내부 통제 지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성공하면 내가 노력한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실패하면 내가 부족했다고 인정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내가 만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책임 회피의 가장 교묘한 형태는 조언 중독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면서 결정을 미루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뭐라고 하나요?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인터넷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책에서 읽었는데, 조언을 구하는 것 자체는 현명합니다. 하지만 조언을 구하는 행위 자체가 결정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면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조언 중독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하면 수백만 개의 답변이 나옵니다. 유튜브에는 모든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4시간 누군가가 조언을 해줍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조언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A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고 B 전문가는 저렇게 말합니다.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정반대의 조언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조언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에 빠집니다. 결정은 더욱 미뤄집니다. 나폴레온 힐의 연구 대상 중 성공한 500명의 공통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언을 신중하게 들었지만 최종 결정은 스스로 내렸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조언을 정보로 받아들였지 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자신만의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조언을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조언을 구할 사람을 미리 3명 이하로 제한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혼란만 가중됩니다. 둘째, 조언을 구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먼저 정리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셋째, 조언을 들은 후 48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습니다. 넷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신이 집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결정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실패의 가능성을 온전히 자신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영원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미 있는 삶은 책임감 있는 삶이다. 당신의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지금 미루고 있는 결정이 있다면 그 결정을 다른 누군가나 다른 상황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나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오직 당신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외부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내적 힘이 생겨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말하세요. 이것은 내 선택이다. 이 결과는 내 책임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세 번째 공통점, 실패에 대한 왜곡된 인식. 조던 피터스는 경고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는 성공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생각만 많은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실패에 대한 과도한 공포입니다. 그들에게 실패는 재앙입니다. 자아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합니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손상이라고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나폴레온 힐의 연구는 정반대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더 많이 실패했습니다. 힐이 25년간 연구한 결과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보다 3배 더 많은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실패의 절대적 횟수도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실패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번 실패했습니다. 기자가 1000번 실패한 기분이 어떠냐고 묻자 에디슨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까지 8번의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사업에서도 2번 파산했습니다. 정신적 붕괴로 요양소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창립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30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플에서 쫓겨난 것이 내 인생에서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다. 왜 그들은 실패를 다르게 받아들였을까요? 첫째, 그들은 실패와 자아를 분리했습니다. 내가 실패했다가 아니라 내 시도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패는 행동의 결과이지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실패를 피드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장이 주는 신호였습니다. 현실이 주는 교육이었습니다. 다음 시도를 위한 소중한 정보였습니다. 셋째, 그들은 실패의 일시성을 믿었습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히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실패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변화의 문 앞에 선 분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요. 실패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대부분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실수했을 때 과도하게 비난받거나 처벌받은 경험.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다른 아이들과 끊임없이 비교당한 경험. 1등이 아니면 의미 없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은 경험. 한국 사회는 특히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험 점수로 평가받습니다. 100점이 아니면 왜 틀렸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실수는 부끄러운 일이고 실패는 숨겨야 하는 일이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뇌는 실패를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실패하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실패하면 소속감을 잃을 것이라는 공포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화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반응입니다. 수만 년 전 원시 사회에서는 집단에서 배제되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거부당하는 것을 물리적 고통과 같은 수준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실패는 생존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실패해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떨어져도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다가 실수해도 안전합니다. 피터스는 이를 카오스와 질서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질서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지만 성장은 카오스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질서는 예측 가능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의 영역입니다. 편안하지만 성장이 없습니다. 카오스는 예측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새로운 것들의 영역입니다. 불편하지만 학습과 성장이 일어납니다. 실패는 카오스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학습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더 강한 자아가 탄생합니다. 더 깊은 통찰이 생겨납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성공은 깊이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성취는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느끼지만 성장은 카오스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카오스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학습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더 강한 자아가 탄생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를 일시적 패배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실패는 포기할 때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두려워하는 그 실패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정말 그것이 회복 불가능한 재앙인가요? 아니면 학습과 성장의 기회인가요? 실패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실패를 피드백이라고 부르세요. 언어가 바뀌면 인식이 바뀝니다. 둘째, 매주 작은 실패를 의도적으로 경험하세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수해보는 연습을 하세요. 셋째, 실패했을 때 무엇을 배웠는가?
를 먼저 물어보세요. 왜 실패했는가? 가 아니라 무엇을 배웠는가? 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행동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더 이상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시행착오를 통해 빠르게 학습하게 됩니다. 네 번째 공통점. 에너지 소모적인 사고 루프. 나폴레온 힐은 관찰했습니다. 생각은 물건이다. 그리고 생각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생각만 많은 사람들의 네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특징은 에너지 소모적인 사고 루프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에 이게 맞나? 라고 고민합니다. 저녁에 왜 또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 라고 자책합니다. 동일한 문제를 수백 번 반복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나 관점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저 같은 생각을 다른 각도에서 반복할 뿐입니다. 피터스는 이를 반추라고 부릅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듯 같은 생각을 계속 씹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추의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 낭비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입니다.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합니다. 생산적이지 않은 사고에 에너지를 소모하면 실제 행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나폴레온 힐의 제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들은 결정적 사고와 반복적 사고를 구분했습니다. 결정적 사고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사고입니다. 시간 제한이 있고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반복적 사고는 목적이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시간 제한이 없고 어떤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결정적 사고에만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반복적 사고가 시작되면 즉시 차단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고 시간을 의도적으로 제한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 15분만 생각하겠다라고 정하고 타이머를 맞추세요. 시간이 끝나면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하세요. 둘째, 생각을 글로 써보세요.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글로 쓰면 명확해집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보입니다. 셋째, 지금 이 생각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를 물어보세요.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라면 즉시 다른 활동으로 전환하세요. 넷째, 행동을 통해 생각을 검증하세요.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실행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작은 행동을 통해 빠르게 피드백을 얻으세요. 피터스는 말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독이다.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생산적이지 않은 사고에 소모하고 있나요? 그 시간을 행동으로 바꾼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사고 루프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행동입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면 생각이 멈춥니다. 현실과 접촉하게 되면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옵니다. 행동 철학의 핵심은 불완전한 행동이 완벽한 생각을 이긴다. 나폴레온 힐과 조던 피터슨의 가르침을 종합하면 하나의 명확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불완전한 행동이 완벽한 생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적용할 수 있는 행동 철학 시스템을 제시하겠습니다. 1단계. 미루고 있는 일 하나를 종이에 적으세요.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운동하기가 아니라
매일 아침 7시에 30분 걷기처럼 명확하게 적으세요. 2단계.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세요. 언젠가를 오늘로 바꾸세요. 조금 더 준비되면을 지금 시작해서 배우면서로 바꾸세요. 3단계. 책임을 받아들이세요. 내가 선택했고 내가 책임진다라고 선언하세요. 다른 사람이나 상황 탓을 그만두세요. 4단계. 실패를 학습으로 재정의하세요. 실패했다가 아니라 배웠다고 말하세요. 매번 실수할 때마다 무엇을 배웠는가? 를 물어보세요. 5단계. 사고 시간을 제한하세요. 하루에 생각하는 시간을 정해두세요. 나머지 시간은 행동에 집중하세요. 이 5단계가 당신의 새로운 루틴이 되어야 합니다. 피터스는 말했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하지만 의미 있는 고통은 성장을 만든다.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두렵고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후회와 자책과 무력감이 쌓여갑니다. 나폴레온 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이 옳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다라고 믿으세요. 나는 책임지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하세요. 생각은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행동만이 생각을 현실로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후에 첫 번째로 할 행동을 지금 결정하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5분 정리하기. 한 통에 전화 걸기. 미뤄둔 이메일 하나 보내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많고 행동 못하는 사람의 4가지 공통점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세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세요. 책임을 회피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에너지 소모적인 사고에 갇히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책임을 받아들이세요. 실패를 학습으로 받아들이세요. 생각보다 행동에 집중하세요. 이 시간이 당신의 행동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생각의 노예에서 행동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첫 번째 행동뿐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나폴레온 힐과 조던 피터슨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행동이 모든 것을 바꾼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결정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당신의 용기가 당신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당신이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당신이 시작됩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에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미루는 사람에서 결정하는 사람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에서 도전하는 사람으로. 이 변화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 변화는 지금 시작됩니다. 행동하세요.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